우리는 자유로운 자연에 있기를 좋아한다. 자연이 우리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지난 시간엔 인간과 늑대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늑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늑대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발표해야죠. 정답은 1번 서울대공원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악마라고 오해를 받는 동물들을 위한 변호 프로젝트 동물은 악마가 아니다 늑대와 개 3부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동안 늑대들을 아기 축구로 여기면서 사냥해왔고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늑대가 사라졌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죠. 그렇다면 악마 같은 늑대를 몰아넣고 나서야 인간들 생각대로 해피엔딩이 되었을까요?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늑대를 몰아내었다고 살기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생태계가 엉망이 되었죠. 19세기 말부터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 농부들이 가축을 해친다는 이유로 늑대들을 사냥하여 1926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늑대의 먹이가 되는 사슴이 늘어났죠. 어떻게 보면 초식동물에겐 좋은 일로 보이겠지만 재앙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사슴의 숫자가 통제 없이 늘어나자 그들의 먹이인 풀과 나무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숲은 황폐화되면서 숲에 살면서 나무에 둥지를 트는 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나무가 사라지자 사슴들은 강가의 나무도 먹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강변 토양이 무너졌고 강에 살던 비버들도 무너진 강가 토양과 사라진 나무로 인해 살기 힘들어져 국립공원을 떠났습니다. 비버가 사라지자 비버가 많은 댐으로 인해 수생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져 수생생물의 숫자도 감소하였죠. 이를 본 사람들은 1995년 캐나다에서 늑대를 데려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방사하자 사슴의 개체수가 조절되었고 이로 인해 다시 풀과 나무가 풍성하게 자랐으며 사라졌던 새와 비버 같은 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복구되었습니다. 늑대처럼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하는 종을 핵심 종이라 하는데 이 핵심 종의 유무로 생태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멀리 미국까지 보지 않더라도 늑대가 사라진 우리나라나 일본만 봐도 고라니나 멧돼지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망가지고 농작물 피해로 인해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만 봐도 늑대가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예전의 늑대 무리는 가장 높은 알파 늑대부터 가장 낮은 오메가 늑대까지 서열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으며 이것을 깨려고 했다가 큰 싸움이 일어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리는 동물원 같은 인공적인 장소에서 각지에 모인 늑대 한 마리 한 마리를 한 우리에 놓고 기르면서 생기는 무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 자연스러운 무리, 그러니까 야생의 늑대 무리는 어떨까요? 늑대의 무리는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사회입니다. 여기다가 손자, 손녀, 고모와 삼촌 등 친척이 더해질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온 떠돌이 늑대가 가끔 낄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런 무리의 우두머리는 힘이 센 게 아닌 경험이 많은 늑대가 주로 되고 윗늑대가 아랫늑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리더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더 젊은 늑대에게 더 익숙한 상황이 오면 그 늑대가 임시로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더 늑대의 체면이 상하진 않고 리더 계승 후에도 전 리더를 힘으로 제압하거나 내쫓지 않으며 퇴직 늑대가 가진 경험을 알고 존중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늑대와 인간이 닮은 점이 많다고 했는데 그중 가장 닮은 점이 이런 가족 중심의 무리 사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동화에서 나오는 늑대들을 보면 사납고 음흉한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음흉한 남자를
늑대 같은 남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늑대는 어떤 동물보다 신사적인 동물입니다. 앞에서 늑대는 핵가족 중심 사회라고 말했죠. 늑대는 한번 짝을 맺으면 바람 피는 일 없이 평생을 같이 지내며 짝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런 늑대가 음흉한 남자의 대명사라고 불린다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다면 늑대가 사나운가? 일단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늑대가 사람을 무턱대고 공격하진 않습니다. 여느 야생동물들이 그렇듯 늑대도 평소엔 사람을 피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늑대는 어쩌다가 인간을 공격하게 될까요? 캘거리의 대학 동물행동학자 벨레리어스 게이스트는 늑대의 인간 공격을 7단계로 나눴습니다. 1. 밀려 서식지 손실, 계절 이동으로 인한 먹이 부족 발생. 2. 늑대가 인간 거주지에 접근 시작, 이때는 밤에만 돌아다닌다. 3. 낮에도 인간 거주지를 돌아다님. 4. 가축과 애완동물을 향한 대담한 행동. 5. 대형 가축 공격 시작. 6. 짧은 거리에 인간 추격. 7. 인간을 향한 공격 시작. 사실 시작을 보면 인간들이 늑대의 서식지를 파괴 하고 먹이가 되는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늑대와 인간과의 거리가 좁아지게 되고 늑대의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처음부터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늑대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5단계부터 7단계까지 본 것만 생각하여 늑대를 편하고 무서운 동물로 여기는 것이죠. 지금까지 늑대에 대한 오해를 풀고 늑대가 생태계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늑대를 보호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늑대를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늑대 복원이 만사형통은 아니죠. 앞서 말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사례도 20년이 넘긴 기간 동안 천천히 생태계가 회복된 사례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 해결을 보기 힘들고 천성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늑대가 지금까지 가축을 해치거나 사람을 해친 사례가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늑대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늑대와 인간이 앞으로 사이좋게 이 지구에 살 방법은 어느 한 사람이 이거다 하고 답을 내릴 문제가 아닌 다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동물은 악마가 아니다 늑대와 개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늑대 같은 객가동물이자 구미호 전설로 유명한 여우를 변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늑대처럼 생태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종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과 현실 논하두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